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묘한 친밀감, 혹은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이라는 확신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심리학자 융은 이것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여성, 여성의 무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남성. 융은 이 신비로운 심리적 짝을 아니마와 아니무스라 불렀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보이지 않는 반쪽, 그 영혼의 거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심리적 실체이며 감정의 통로이자 영혼의 거울입니다. 융은 이 신비로운 존재를 아니마라 불렀는데 이는 라틴어로 영혼 혹은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남성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외면을 갖추고 살아가는 동안 그의 내면에서는 이 여성적 원형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니마는 단순히 여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이 자신의 감정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자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다리입니다.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남성의 의식이 닿지 못하는 영역, 즉 직관과 공감, 창조성과 상상력의 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자인 셈이죠. 남성이 예술에 감동하고 음악에 눈물 흘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아니마의 작용 덕분입니다. 융은 아니마가 출생 직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남자아이가 처음 마주하는 여성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보살핌의 손길은 아기의 무의식 속의 최초의 여성 이미지로 각인됩니다. 이것이 아니마의 원형적 토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미지는 어머니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해온 여성성의 집단적 기억, 즉 집단 무의식 속의 원형과 결합하여 각 남성만의 독특한 아니마로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아니마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까요? 가장 흔한 방식은 투사입니다. 남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아니마를 현실의 여성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성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내 이상형이야,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을 드디어 만났어 라고 느끼는 순간 그는 사실 그 여성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아니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사의 메커니즘은 매우 강력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성은 상대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완벽한 여성상, 즉 아니마를 보게 됩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의 심리학적 실체입니다. 남성은 현실의 여성이 아니라 자신이 투사한 아니마의 환영과 사랑에 빠진 것이니까요. 문제는 이 투사가 회수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여성은 투사된 아니마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화를 내고 남성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남성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실망과 함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 처음부터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융은 이런 투사를 회수하는 과정이 남성의 성숙에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투사를 회수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했던 것은 저 여성이 아니라 내 안의 아니마였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남성은 비로소 현실의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니마는 꿈속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한 남성이 꿈에서 신비로운 여인을 만난다면 그것은 아니마가 자신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속의 여인은 때로는 유혹자로, 때로는 안내자로, 때로는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남성을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기도 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며 위험에서 구해주기도 합니다. 융은 이런 꿈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니마가 꿈에 나타난다는 것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신호이며 남성에게 자신의 감정 세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니마는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융의 제자들은 아니마가 네 가지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단계에서 아니마는 생물학적 본능과 연결된 육체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낭만적 사랑의 대상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신적 동반자이자 영감을 주는 뮤즈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영적 지혜의 화신으로 발전합니다. 이 단계들은 남성의 심리적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남성에게 아니마가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양성을 모두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사회는 남성에게 강인함, 이성, 논리, 통제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들만으로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 타인과 깊이 공감하는 능력, 직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 예술과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로봇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마는 바로 이런 능력들의 원천인 셈이죠. 융은 아니마를 그림자 다음으로 만나야 할 중요한 원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견습공과 명공의 비유로 설명했는데, 그림자와의 만남이 견습공이 만드는 습작이라면 아니마와의 만남은 명공이 만드는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니마를 통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도 중요한 작업임을 의미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그림자, 즉 부정적이고 억압된 측면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신 안의 여성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섬세하고 깊은 작업을 요구합니다. 아니마가 제대로 통합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성은 감정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에도 둔감해집니다.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늘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릅니다. 또한 아니마가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으면 그것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분출됩니다. 변덕스러움, 감상주의, 과도한 감정 기복, 우울증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아니마의 사로잡힌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아니마가 건강하게 통합된 남성은 달라집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진정으로 공감하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술과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감상하며 직관적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의 여성을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전체성을 향한 여정,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결국 아니마는 남성에게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남성은 자신 안에 감춰진 풍요로운 감정의 세계를 발견하고 무의식의 깊은 우물에서 창조성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마를 통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무의식 깊은 곳에도 한 남성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 명의 남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융은 이 심리적 실체를 아니무스라 불렀는데, 이는 라틴어로 정신 혹은 영혼을 뜻하는 말입니다. 남성의 아니마가 하나의 통합된 여성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여성의 아니무스는 복수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여성의 정신 구조가 남성보다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임을 시사합니다.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목소리를 줍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부드럽고 수용적이며 관계 지향적인 것이 여성성의 본질처럼 교육되어 왔죠. 하지만 여성의 내면에는 이와 정반대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명한 의견을 갖고 자신의 신념을 당당히 표현하며 목표를 향해 의지를 발휘하는 힘. 이것이 바로 아니무스의 영역입니다. 아니무스의 씨앗은 출생 직후부터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처음 마주하는 남성은 대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강인한 목소리, 확고한 태도, 보호하는 힘은 아기의 무의식 속에 최초의 남성 이미지로 각인됩니다. 아버지가 딸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이후 그녀의 아니무스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은 건강한 아니무스를 발달시키지만, 딸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은 왜곡된 아니무스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무스 역시 투사의 메커니즘을 통해 드러납니다. 한 여성이 어떤 남성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이 남자와 함께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라고 느낀다면
그녀는 그 남성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니무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강인하고 지적이며 카리스마 있는 남성에게 끌리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런 특성들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무의식적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 투사는 매우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성은 그 남성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남성이 투사된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 여성은 깊은 실망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라는 배신감과 함께 관계는 균열이 생기죠. 하지만 남성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처음부터 자신의 아니무스를 그에게 투사했을 뿐입니다. 아니무스가 꿈에 나타날 때는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띱니다. 현자, 교사, 전사, 왕, 심판관, 사제 같은 권위 있는 남성의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꿈속의 남성은 여성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거나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여러 명의 남성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여성의 아니무스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융의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융은 여성이 복수의 아니무스를 가진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성의 아니마가 하나의 통합된 여성 이미지라면 여성의 아니무스는 여러 남성적 목소리의 합창단과 같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정신이 남성보다 더 다면적이고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상황에 따라 다른 아니무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전사의 아니무스가, 때로는 지혜롭게 판단하는 현자의 아니무스가, 때로는 창조적 영감을 주는 예술가의 아니무스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아니무스가 제대로 통합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융은 부정적 아니무스의 특징을 고집스러운 의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논쟁적이고 공격적이 되며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판단합니다. 이건 이래야만 해. 남자들은 다 똑같아. 세상은 원래 그래 같은 단정적이고 경직된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의 부정적 아니무스는 내면의 비판자로 나타납니다. 이 아니무스는 끊임없이 여성을 비난하고 의심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실패할 거야 같은 목소리로 여성의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부정적 아니무스는 종종 비판적이거나 냉담했던 아버지의 내면화된 목소리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건강하게 통합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용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는 능력,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의지력, 자기 자신을 믿는 내적 권위가 생깁니다. 이런 여성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니무스의 통합은 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고 의사 결정권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아니무스 없이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무스만 과도하게 발달하고 여성성을 억압하면 내적 불균형이 생깁니다. 진정한 통합은 여성성과 남성성, 감정과 이성, 수용성과 주장성이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납니다. 융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과정을 여성의 개성화의 필수적인 단계로 보았습니다. 여성이 자신 안의 남성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외부의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진정한 성숙입니다. 아니무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성이 자신 안의 목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침묵하고 순응하고 타인의 의견을 따르도록 교육받았던 여성들이 자신만의 생각과 신념을 발견하고 당당히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니무스가 주는 선물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단순히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정신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융은 이 두 원형을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비유는 매우 정확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그 아래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의식에 직접 접근할 방법을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에게 아니마는 무의식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한 남성의 의식은 감정과 직관의 세계를 낯설어 합니다. 하지만 아니마를 통해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꿈의 상징을 이해하며 창조적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마는 의식의 언어와 무의식의 언어 사이에서 통역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아니무스는 무의식의 풍부한 감정과 직관을 논리적 사고와 명확한 언어로 번역해주는 존재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만나는 것을 필수적인 단계로 보았습니다. 개성화란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 즉 자기가 되어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원형들을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 먼저 페르소나라는 사회적 가면을 벗어야 하고 그 다음 그림자라는 어두운 자아와 대면해야 합니다. 융은 그림자와의 만남을 견습공이 만드는 습작에 비유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아직 초보 단계의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와의 만남은 명공이 만드는 걸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작업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자는 같은 성의 어두운 면이기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남성은 다른 남성의 어두운 면을 보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정반대 성의 원형입니다. 남성이 자신 안의 여성성을, 여성이 자신 안의 남성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훨씬 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통합 과정은 단순히 여성스러워지기 또는 남성스러워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아니마를 통합한다는 것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 타인과 깊이 공감하는 능력, 직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 예술적 감수성을 발휘하는 능력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능력들은 원래부터 그 안에 있었지만 사회가 남성답지 않다고 억압했던 것들입니다. 아니마를 통합함으로써 남성은 절반의 인간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확장됩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무스를 통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용기, 목표를 향해 의지를 발휘하는 힘,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원래부터 여성 안에 있었지만 여성답지 않다고 억눌렸던 능력들입니다. 아니무스를 통합함으로써 여성도 절반에서 전체로 나아갑니다. 이 통합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성은 더 강인해지는 동시에 더 부드러워집니다. 여성은 더 부드러우면서도 더 강인해집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진정한 힘은 유연성에서 나오며 진정한 부드러움은 내적 강인함에서 나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특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논리적이고 단호하게, 때로는 감성적이고 수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융은 이런 상태를 자기의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 빛과 그림자가 모두 통합된 전체성을 말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 없이는 이 자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성화 여정의 핵심 관문이며 이 문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통합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이 무너지고 남성과 여성 모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성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고 강인함만 보여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성 역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만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통합은 인간관계에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니마를 통합한 남성은 더 이상 여성에게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전부 투사하지 않습니다. 아니무스를 통합한 여성은 더 이상 남성에게 자신의 결정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투사가 아닌 진정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를 환상 속 이미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융이 꿈꾼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 무의식은 깨어납니다. 꿈속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가장 선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물로 우리 앞에 나타나죠. 융은 꿈을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속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메신저인 셈입니다. 남성의 꿈에 나타나는 아니마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비로운 여인으로 나타나 남성을 알 수 없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녀는 숲속 깊은 곳, 바다 밑 혹은 낯선 성으로 남성을 이끌며 그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런 꿈은 남성에게 자신의 무의식을 탐험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아니마는 안내자이자 길잡이로서 남성이 자기 내면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니마가 유혹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치명적으로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인이 남성을 유혹하여 위험한 상황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성에게 자신의 감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경고입니다. 아니마가 유혹자로 나타날 때는 대개 남성이 감정을 너무 억압하고 있거나 무의식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 때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이 여인은 사실 남성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성모나 여신 같은 신성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아니마가 가장 고차원적으로 발달한 모습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남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 통합을 이룬 상태이며 아니마가 이제 영적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신성한 여성은 남성에게 깊은 지혜와 영적 통찰을 선물합니다. 여성의 꿈에 나타나는 아니무스는 흥미롭게도 복수의 형태를 띱니다. 한 꿈에 여러 남성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의 아니무스가 다면적임을 보여줍니다. 전사로 나타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용기를 주고 싸울 것을 촉구합니다. 어떤 상황에 맞서 자신을 지키거나 부당함에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런 꿈은 여성이 현실에서 너무 수동적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현자나 교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혹은 인생의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이 지혜로운 남성은 여성 자신의 내적 지혜가 형상화된 것입니다. 여성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했던 답을 꿈속의 현자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왕이나 아버지 같은 권위적 인물로 나타난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내적 권위를 확립하라고 요구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라, 자신의 왕국을 다스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꿈은 여성이 타인의 승인이나 허락을 구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권위를 신뢰해야 할 때 나타납니다. 융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신성한 결혼이라는 상징입니다. 꿈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거나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거나 왕과 왕비가 합이라는 장면이 나타날 때 이것은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즉 자기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런 꿈은 매우 드물고 귀한 것으로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 신성한 결혼은 단순히 외부의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결혼, 즉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자 통합입니다. 남성이 자신 안의 여성성과 여성이 자신 안의 남성성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순간 인간은 분열된 존재에서 통합된 존재로 거듭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단순히 개인 무의식의 산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전생과 윤회를 믿는 관점에서 보면 이 원형들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지 현생에서 형성된 심리적 이미지가 아니라 전생에서 맺어졌던 영혼의 인연이 남긴 흔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경험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친밀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 혹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태어난 것 같다는 운명적 확신. 이런 감정들을 단순히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투사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전생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전생에서 함께했던 영혼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두 영혼, 혹은 함께 중요한 과업을 수행했던 영적 동반자들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환생합니다. 하지만 현생에서는 전생의 기억이 의식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그 기억은 무의식 깊은 곳에 상징으로 남아있죠. 바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형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 내면의 아니마나 아니무스와 일치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우리 무의식의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모습을 새겨놓았고 현생에서 그 영혼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잃어버린 자기 절반을 찾으려는 영혼의 갈망입니다.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원래 하나였던 존재가 둘로 나뉘어 서로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전생에서 하나였던 영혼들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려는 우주적 끌림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로 표현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잃어버린 절반은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전생의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해 자신 안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영혼 짝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미완성된 과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 사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관계, 함께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일, 서로에게 배워야 할 교훈들, 이런 것들이 현생에서 다시 만남의 계기가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두 반쪽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남성은 남성성만으로, 여성은 여성성만으로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절반을 되찾으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찾아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보물입니다.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통찰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동경하는 사람, 당신이 운명이라고 느끼는 그 사람은 사실 당신 자신의 거울입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사를 회수하고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 안의 반대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확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당신 안에 또 다른 자아, 그 영혼의 거울과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